경제성공학 내부 수익률법 동영상 강의입니다. 네, 내부 수익률법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우짤 제가 모아놓은 거, 주로 대학생을 주제로 한 것들을 모아놓은 거를 이제 가끔씩 이렇게 리뷰를 하는데, 교수는 학생들이 생각하는 대학 생활에 대한 소감, 혹은 시험 기간 미쳐버린 그런 모습들을 교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네, 이런 거를 한번 얘기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짧게 몇 개씩 이렇게 나눠서 앞쪽에 넣어 드릴 거고, 나중에 모아서 다시 올려드리겠지만, 뭐 가볍게 좀 잠을 깨는 정도의 느낌으로 한번 보고 넘어가고요. 다 뭐 봤던 거다, 다 아는 짤이네, 다 아는 분들이구만, 이러면 그냥 바로 강의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게 사랑일까? 예, 짤을 되게 귀여운 걸 넣은 그런 글이 있는데, 나도 맨날 교수님들 얼굴 온라인으로 계속 마주하다 보니까 막 내 거 같고 너무 귀엽고, 이게 사랑인 걸까? 댓글에 보니까 너 그거 대학원 생각이야 쉬어,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걸 이제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혹시 뭐 그런 생각이 드는 학생들은 별로 없겠지만, 혹시나 그런 생각이 든다면 사랑 대학원 생각, 대학원 이렇게 생각한다고 대학원 가는 학생은 아마 없을 거예요. 뭐 진짜로 그런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 경험상 제주엔 대학원 간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선후배도 많고, 어떤 교수님에 대한 개인적인 호감으로 그 분야를 선택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그 분야, 나랑 적성이 맞나? 왜냐면 내가 짧게 2년, 길게는 뭐 6, 7년, 저처럼 10년 이상 그 연구실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데, 교수님이 물론 이제 공부를 잘 가르쳐 주시겠다, 뭐 좀 자상하시다, 뭐 이런 거는 카운트에 들어가겠지만, 뭐 정이 들고 내 거 같고 뭐 이런 감정 전혀 없고요. 네. 계속 이제 온라인에서 동영상을 그 반강제로 이렇게 강제 시청하다 보면은 좀 친숙하게 느껴지는 건 있겠죠. 네, 그래서 저는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네요. 네, 스톡홀름 증후군입니다. 또 하나 볼까요? 시험 기간 너네의 모습. 내가 해봐서 잘함. 네, 이게 제가 항상 요 부제는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이에요. 시간은 흐를게, 학생은 망할게, 할 일 많을게, 의지는 없을게. 이거는 뭐 모든 학생의, 그러니까 꼭 시험 기간이 아니라 뭐 늘 그렇죠, 늘. 네, always. 항상 이렇죠, 항상. 뭐 이러지 않은 학생들이 있나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이건 뭐 사람의 본능이에요, 본능. 뭐 미루고 싶으면 미루고, 네. 시간은 흘러가는데 막 답답하기만 하고 뭐 하기는 싫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죠. 할 일이 계속 닥친다는 거죠. 네. 할 일이 계속 이렇게 스택이 쌓인다.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 그림이 귀여워서 그런데 지금 여기는 바사삭 하고 있는 거죠. 네. 타노스 하고 있는 거죠. 의지가 없어지는데, 의지가 없어진다라기보다는 발동이 안 걸리는 건데, 이건 뭐 저도 어떻게 조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잘 그러거든요.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뭐 거창한 충고를 한다, 이건 다 거짓말이고요. 그냥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해야 된다. 다른 방법이 없다. 네, 그 얘기뿐입니다. 네, 학부생과 교수님이라는 주제로 제가 짤을 퍼온 건데, 자, 교수님, 이게 바나나라는 거란다. 껍질을 까서 먹는 거야. 교수님, 바나나가 뭔가요? 교수님, 껍질이 뭐죠? 껍질을 까서 알맹이를 버리고 껍질을 먹으면서, 교수님, 제가 성공한 것 같습니다. 했더니 댓글이, 학생 3위 나닥. 학생 1, 2가 나야 나. 그래서 제 소감은, 누가 내 교실에 카메라 설치했음? 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정도만 돼도 뭐 괜찮아요. 네. 뭐 나쁘지 않은데? 네. 왜 나쁘지 않죠? 왜 나쁘지 않냐면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반응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괜찮은 거예요. 자, 해보세요. 아니면 질문하세요. 그럼 질문 없다가 한참 후에 아니면 학기 말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왜 안 되죠? 이러면 이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야. 자기 맘대로 막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기 맘대로 막 이렇게 가놓고는 아무 말 안 해놓고는 전 왜 여기 있죠? 이런 소리 하기 시작하면 이거 답이 없는 거죠. 관련된 짤은 여러분들 뭐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오는 건데 이게 오랑우탄에게 그 망치로 못 박는 걸 가르쳐 줬더니 흉내를 내는데 원래 이제 못 들고 있기가 힘드니까 작업자들이 못을 입에 잠깐 물고 있고 이제 나머지 못을 물고 있고 이렇게 못 박잖아요. 흉내만 내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이 입에 못 물고 있고 못은 그냥 나무 위에 아무렇게나 널브러 놓고 망치로 그냥 아무 때나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비슷하게 흉내를 내는데 결과가 엉망인 거를 이제 과학자가 보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그 되게 유명한 움짤이 있어요. 네,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또 하나는 이것도 이제 비슷하게 우리를 보는 교수님들의 표정이라고 하면서 예전에 제가 이미 이걸 우짤을 리뷰한 적이 있는데 전기톱인데 이게 전기톱이죠. 전기톱을 들고 시동 안 걸고 전기톱을 일반 톱처럼 나무를 자를 썰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교수님 역시 위에 나온 교수님 짤을 그냥 겹쳐서 그대로 쓴 거예요. 보면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안 물어보고 자기 멋대로 하는 케이스가 문제인 거지. 그래도 질문이라도 하면 뭐 그렇게까지 뭐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 네, 뭐 그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 거 보죠. 네, 오늘 합방 게스트 공지 확인 잘해라. 나처럼 줌 수업인 거 모르고 2시간 동안 버스 타고 왔다가 울면서 교수님 연구실에서 줌 수업 합방하지 말고. 왜 울었어? 억울해서 울 수는 있지. 교수님 연구실에서 만약에 이런 학생이 저는 없었지만 만약에 있다면 네, 진짜 학생 하나 납치해서 1대1로 그 학생에게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를 통으로 녹화를 떠서 자 누구야 이거 알겠니? 마마야 이거 알겠니? 이건 이해했니? 이렇게 해놓고 학생이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을 보면서 자 뭐지? 계속 일일이 질문하고 계속 이걸 하면은 이걸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뭐가 나오지? 이렇게 실제로 제가 제 딸들에게 쓰는 말투입니다만 이걸 하면 어떻게 되지? 어디에 넣지?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강의를 녹화하면 뭐 좀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좀 재밌는 컨셉일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 고문을 당할 학생이 누구냐가 좀 문제일 것 같긴 한데 네 아무튼 그러네요. 네. 재밌는 컨셉인 것 같아요. 요거 합방 한번 생각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게스트로 어떤 특별 이벤트 같은 걸로 학생을 구해야 된다는 문제가 좀 있는데 네. 네, IR라를 가지고 내부 수익률법을 가지고 이제 대안을 선택하는 거, 독립적 대안, 배타적 대안까지 다 해봤는데요. IR라를 사용하는 게 이미 직무 분석 때문에도 우리가 좀 여러분들이 약간은 짜증이 나 있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또 좀 우리가 잘 알아둬야 될 성질들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현금 흐름의 우선 방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거는 네, 증분 분석은 앞에서 얘기해서 포함이 안 된 건 증분 분석이 있어요. 그래서 증분 분석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 왜 이렇게 분자를 못 써? 오늘따라 포기 엄청 못 쓰네. 네, 증분 분석까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한번 보세요. 현금 흐름의 방향이 있습니다. Direction of cash flows. 투자 대안과 대출 대안에 있어서 IRR의 해석이 반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0이고 뭐 예를 들어
플러스 120인 놈이랑 여기서 플러스 100이고 여기서 마이너스 120인 놈이랑 이 두 개가 IRR 값은 같아요. IRR 값이 같아요. 네, 제가 지금 여기 숫자를 여기에 적어놔서 여러분들이 안 보일 텐데 여기가 플러스 100이란 뜻입니다. 똑같아요. 이 두 개가 IRR 값을 구해보면 똑같거든요. 그런데 의미가 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왼쪽 거는 이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그런 케이스죠. 이렇게 되는 경우는 우리가 이런 형태의 대안을 투자 대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얘는 처음에 돈이 생겼다가 나중에 돈을 갚아야 되는 그런 케이스죠. 이런 건 대출 대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보통 기본적으로는 다 얘를 생각해요. 기본적으로는 다 얘를 생각합니다. 투자 대안인 경우에는 수익률, 즉 이자율, 뭐 IRR 다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구한 IRR, 구한 이자율이니까 네, 뭐 혹시 헷갈릴 수 있으니까 빼겠습니다. 수익률이 크면 좋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어딘가에 투자를 하려고 할 때, 혹은 예금 상품에 가입을 하려고 할 때, 수익률이 이 예금 상품은 수익률이 높아요. 이 펀드는 수익률이 높습니다. 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에게 광고를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광고를 하는 거죠. 그게 좋으니까. 그런데 대출을 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제가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만은 좀 반대의 상황이 있어요.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여러분들 우리 은행에서 돈을 빌리세요. 이자율이 큽니다. 이러면 좋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우리 은행, 우리 사채, 우리 급전센터에서 돈을 빌리시죠? 네. 이자율 25%로 빌려드립니다. 이러면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대안이냐 대출 대안이냐에 따라서 IRR이 한쪽은 크면 클수록 좋은 거고 한쪽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따라서 보통 우리가 다 대안들을 투자 대안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한 개의 대안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는 이게 큰 문제가 안 돼요. 대출 대안을 우리가 개별적으로 분석할 일이 별로 없어요. 이번 학기에는 일단 별로 없어요. 뭐 여러분들한테 이런 개념을 물어보기 위해서 제가 언급할 일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걸 문제로 풀어야 되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증분 분석을 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로 앞 페이지의 예제를 다시 갖고 온다라면은 아까 IRR A 빼기 B를 했잖아요. 그런데 B 빼기 A를 하더라도 값은 같아요. 값은 같아요. 그러면 한쪽이 MARR보다 크면 다른 한쪽도 MARR보다 크니까 아까는 이렇게 돼서 A가 B보다 좋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었는데 이걸 가지고 하면은 B가 A보다 좋다가 되는데요? 이게 뭐죠? 라고 한다면 B 빼기 A는 방금 얘기했지만 뭐라고요? 얘는 대출 대안이 되기 때문에 한쪽이 투자 대안이면 다른 한쪽은 대출 대안의 형태겠죠. 따라서 대출 대안 쪽으로 캐시플로우를 증분 분석하면은 해석이 반대가 되니까 되도록 하지 않는다라고 하지 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증분 분석할 때 밑에 적어놨지만 A 빼기 B와 B 빼기 A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든 우리가 증분 분석해서 계산을 할 수 있어요. IRR 구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안 생겨요. 컴퓨터는 얼마든지 계산을 해줄 겁니다. 다만 해석상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증분 분석할 때는 항상 어떤 형태로 만들어야 된다? 빼고 남은 캐시플로우가 투자 대안의 형태가 되도록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 네, 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주의 깊게 항상 염두에 두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해되셨죠? 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왜 이렇게 많아? 현금 흐름의 형태가 있는데
shape of cash flows라고 해서 하나는 방향이었고 또 하나는 현금 흐름의 형태를 가지고 또 트집을 잡는 경우가 있어요. IRR이 항상 한 개일까? IRR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IRR이라는 게 캐시플로우 T에다가 1 플러스 I의 T승 이걸 다 모은 게 NPV잖아요? 이걸 0이 되게 하는 I니까 이게 캐시플로우가 한 기간, 두 기간, 세 기간, 네 기간 여러 기간에 걸쳐서 있으면 이거는 결국 N차 방정식이 돼요. N차 방정식, 뭐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이 되는데 2차 방정식이면 해가 두 개일 거고 3차 방정식이면 해가 세 개가 돼요. 그러면 IRR이 한 개만 나올 수가 없죠. 여러 개가 나와요. 실제로 여러 개가 나오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게 큰 문제가 안 생겨요. 왜냐하면은 이자율이 우리가 0보다 커야 되잖아요. 음의 이자율이라는 거는 존재는 합니다.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일반적인 우리가 만나게 되는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만날 일이 없기 때문에 양의 이자율만 고려하면 된다라는 전제가 붙으면 해가 보통 하나로 떨어져요. 게다가 뭐 허수인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건 다 버려버리고 실수해가 나올 텐데 양수가 보통 하나 나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가끔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경우가 언제냐? 그럼 이 데카르트 룰 오브 그 사인즈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그 데카르트입니다. 여러분이 들어봤다면 그 데카르트예요. 데카르트 좌표계 만든 그 데카르트고요.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는 말. 나는 생각한다, 인식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명언을 남기기도 한 그 데카르트입니다.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사람이고요. 나중에 이제 스웨덴이었나요? 그 왕실의 그 여왕님이 학구열이 뛰어나서 가정교사 초빙받았다가 그 추운 나라에 가서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서 고생하셨다가 돌아가셨던 걸로 아는데 그런 분입니다. 아무튼 이분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업적을 남기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정식에 관련된 성질입니다. 이거 뭐 여러분들이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요걸 우리가 캐시플로우로 바꿔서 생각을 하면 캐시플로우가 지금 위에 있는 요 두 가지 얘는 전부 다 캐시플로우가 음수에서 양수로 양수에서 음수로 이렇게 한 번씩만 부호가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캐시플로우가 양수에서 음수로 양수에서 음수로 음수에서 다시 양수로 이런 식으로 바뀐다 그러면 부호 변화가 두 번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부호 변화의 횟수만큼 IRR의 개수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데카르트의 법칙이에요.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뭐 정확한 건 좀 더 복잡하긴 한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예를 만들면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라서 좀 example 0705를 보면 일부러 이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다루는 대안에서 만나게 될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요 얘기가 흔한 얘기는 아니에요. 뭐 그렇게까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얘기는 아닌데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캐시플로우가 마이너스 50, 50, 100, 마이너스 102 되게 이제 일부러 억지로 만들어 놨다는 티가 나죠. 이렇게 캐시플로우를 만들어 놓으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음수에서 양수, 양수에서 음수 두 번 바뀌었죠. 두 번. 네. 부호 변화 횟수가 두 번이 됐으니까 IRR도 두 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걸 실제로 네. 여기처럼 가로축은 이자율일 거고요. 세로축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NPV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NPV가 0이 되는 지점이 IRR일 텐데 0이 되는 지점이 두 개가 나와요. 그래서 IRR도 두 개가 됩니다. 어느 걸 쓰는 게 맞는 거냐? 맞는 게 없어요. 이 경우는. 보통 컴퓨터에다가 물어보면 요거를 보통 대답을 해줍니다. 일반적으로 요거를 이걸 결과 값으로 내주는데 계산 결과로 내주는데 이 경우는 IRR을 하나로 확정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게 아주 흔히 있는 케이스가 아니고요. 가끔 있는 케이스라서 현금 흐름의 방향에 비해서 현금 흐름의 형태 쪽은 중요도가 높진 않아요. 그런데 그냥 뭐 IRR의 성질
이자 단점 중엔 이런 것도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중요한 거는 이해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증분 분석할 때 여기가 아주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IRR 가지고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제가 실제로 이제 문제를 내면은 문제가 이것보다 더 이제 길어질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아예 숫자로만 이렇게 딱딱딱 주어진 문제를 풀게끔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문제는 그대로 여러분께 내는 한이 있더라도 그 실제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문제와 유사한 이런 서술어를 여러분들이 해석해서 문제로 바꿔내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 요런 형태의 예제들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읽어보고 제 강의를 보고 다시 또 혼자도 한번 해보고 이러면서 이게 요런 식으로 서술되는 말들이 요런 뜻이구나라고 좀 이해를 하는 그 요령을 터득하시면 좋겠습니다. 쇼핑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동그라미는 우투더 영투더 유의 그 동그라미예요. 빅데이터를 활용한 고객의 추천 상품 리스트 기능을 추가하려고 한다. 뭐 대부분의 쇼핑몰들이 있죠. 이 시스템은 AI 솔루션 업체를 통해 도입하게 된다. 도입 비용은 12억이며 플랫폼 전체니까 그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스마트 스토어에 다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보면은 뭐 그렇게 비싼 비용은 아니에요. 향후 4년간 매년 2억의 이익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면 제가 털 슬리퍼를 하나 샀더니 그 다음에 뭐 동물 모양 슬리퍼를 추천해준다, 뭐 이런 식인 거죠. 아니면 털 슬리퍼를 샀으니까 너 춥겠네, 그러면 장갑 살래? 뭐 이런 식의 추천을 말하는 겁니다. 다만 5년 이후 10년 후까지는 매년 이익 증가폭이 1억으로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제 경쟁이 좀 치열해지니까 지금은 제가 이런 추천 리스트 솔루션을 도입하는 게 되게 앞서가는 거지만 나중에는 이 분야가 좀 더 레드오션이 될 거다, 이런 뜻이게 되겠죠. 관리 비용은 매년 1,000만 원인데 6년 후에는 시스템 업데이트 비용으로 1억이 더 필요하다. 네. 최소 요구 수익률이 10%, 1년에 10%일 때 이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는가? 오타가 있네요, 일단 여기에. 예. 왜 이렇게 오타가 많아요, 요즘? 이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는가를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캐시플로우를, 죄송합니다, 정리를 해보죠. 도입 비용은 12억이고요. 네. 이익 증대는 플러스 2억이고요. 네. 1에서 4년까지는 네, 플러스 2억, 5에서 10년까지는 플러스 1억입니다. 관리 비용은 매년 0.1억, 1,000만 원. 그다음 업데이트 비용은 6년 차에 마이너스 1억입니다. 네, 여기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IRR을 구해보면은 이제 됩니다. 최소 요구 수익률이 10%라는 거죠. 네, 같이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문제죠. 요걸 조금 이제 확대해도 되겠네요, 이 문제. 여기가 잘못됐네. 1.1이죠, 1.1. 뭐야 이거? 추가 비용인데 이걸 왜? 여기 다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고 여기가 마이너스 1.1이 되겠습니다. 캐시플로우가 엉망이 되네. 네. IRR이 없네요. 네. NPV가 음수가 돼버리니까. 네. 도입 비용을 좀 깎아야 되겠네요. 도입 비용을 한 8억으로 깎아보겠습니다. 도입 비용 8억으로 깎으니까 또 너무 많네. 도입 비용 9억? 네. 도입 비용 10억까지 깎아보겠습니다. 도입 비용을 10억으로 깎아볼게요. 네. 오타가 나서 이건 다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도입 비용을 10억으로 깎겠습니다.
같이 보죠. 네. 도입 비용을 10억으로 깎아서 이렇게 봤더니 캐시플로우는 요걸 다 더하는 거죠. 매기간. 나머지는 다 그대로 뒀습니다. 그랬더니 IRR이 4.35%예요. 4.35. 그런데 MARR이 10%니까 당연히 도입을 안 하겠죠. 당연히 도입을 안 합니다. IRR이 4.35입니다. 4.35%니까 10%보다 많이 작아서 도입을 안 해요. 그러면 얼마나 깎아주면 도입을 할 거냐? 이런 추가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이제 AI 솔루션 업체 입장에서 AI 솔루션 업체 입장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내고를 해야 되는 거죠. 내고. 여러분들이 그 동그라미 입장만 세상에서 겪는 게 아니라 AI 솔루션 업체 판매원, 마케팅 직원, 영업 직원 입장도 있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 야 이거 장기적으로 우리한테 좋은데 조금 깎아줄 수 있어? 좀 깎아준다 그래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깎아주면 도입할 거냐?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NPV가 지금 요 10% 기준으로 MARR 동그라미의 MARR이 바뀌진 않을 거니까 캐시플로우 이걸 다 대입하고 연기간 이렇게 따로 계산해 주면 마이너스 1.86억이거든요. 마이너스 1.86억. 따라서 마이너스 1.86억을 깎아주면, 그러니까 플러스 1.8억을 해주면, 도입 비용에서 1.8억을 깎아주면은 NPV가 0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0이 되면은 할만하겠죠, 그죠? 네, 0이 되면은 할만할 겁니다. 네. 뭐야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참조가 밑에는 잘못돼 있어서 뭐라는가요? 보시면 여기에다가 원래 10억을 냈었어야 되는데 이 1.86만큼을 빼줬어요. 네. 1.86억만큼을 빼줬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8.14억이 돼요. 그러니까 도입 비용을 1.86억, 1억 8,600만 원을 깎아드릴게요. 8억 1,400만 원에 도입하시죠. 깔끔하게. 뭐 더 깎아준다면 8억까지 깎아주면 더 좋겠죠. 그러면 나머지 캐시플로우는 그대로니까 IRR 구해보면 정확히 10%에 딱 떨어져요. 왜? 얘는 뭐 보나마나 요 10% 가지고 NPV 계산하면 이만큼 다 선택해야 되죠. 그 다음 연기간 따로 더해주고 딱 0이 될 거니까 그죠? 딱 0이 될 겁니다. 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딱 마이너스 1.86억이었으니까 지금 순현가가 딱 그거만큼 우리가 돈을 깎아드리면 현재 당장 깎아드리면 NPV가 0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NPV가 0보다 크기만 하면 도입할 거니까 딱 거기에 맞춰 드린다는 거죠. 아 그래도 좀 부족한데 그럼 뭐 조금 더 깎아드릴 수 있죠. 거기다가 한 1,000만 원 더 깎아드릴게요. 이러면은 IRR이 10%, MARR을 넘어서는 건 물론이고 NPV도 당연히 0보다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요 기준점은 얼마다? 요거 NPV가 마이너스인 만큼을 내가 저쪽에 메꿔주면 마이너스 1.86억, 1억 8,600만 원을 손해보시는 입장이라서 이걸 투자를 못 하시는군요. 그럼 그 정도 깎아드리면 1억 9천 정도 깎아드리면 하시겠어요?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럼 당연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고객이. 그런 질문까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의미였습니다. 네, IRR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요. 연습 문제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0707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향후 5년간 사용할 예정이며 구입 비용 및 예상 효과는 다음 표와 같다. 이것도 오타가 있네요. 추가 수익 예상 효과는 괄호 앞쪽이 예상 효과니까 최소 요구 수익률이 7%일 때 어느 솔루션을 선택해야 되는가? 다음 표가 다음 표 만들어 놓은 게 지워졌네요. 죄송합니다. 표를 다시 넣겠습니다. 표 만들어 놨는데 왜 그래프가 너무 커서 지금 덮었구나.
죄송합니다. 표를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 참. 네. 네. 그 전부 다 5년을 쓰는 건데요. 전부 다 5년을 쓰는 건데 요거 메모하려면 에픽펜을 해야 되겠구나. 왜 이러지? 에픽펜이 좀 안 되네, 갑자기. 잘 되다가 또 에픽펜이 에픽펜 나 유료로 샀는데 이러면 좀 곤란한데? 아, 이게 지금 걸려 있었군요. 죄송합니다. 네, 됐습니다. 네. A, B, C가 다 5년 쓰기로 돼 있는데요. 5년 쓰기로 되어 있는데 5년 쓰기로 돼 있는데 A는 투자 금액 10억, B는 15억, C는 18억이 들어가요. 초기 투자 비용이. 그런 다음에 각 시스템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연간 이익이 A는 2억 5천, B는 3억 7천, C는 4억 4천입니다. 당연히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솔루션일수록 더 많은 수익을 얻고 있죠. 그럼 요 세 개를 서로 비교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 이자율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재 최소 요구 수익률 7%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뭘 선택해야 되는가? 네. 그리고 최소 요구 수익률이 달라지면 또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그냥 우선 IRR을 각각 구해보면 네, 각각 그냥 구해보면 IRR이 그냥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IRR 쭉 긁으면 되죠. IRR 7.93, 7.42, 7.08이니까 셋 다 드나싱보다는 좋은 대안이에요. 드나싱보다는 좋은 대안인데 이제 서로 베타적인 대안들을 비교를 하려면 증분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증분 분석을 하는데 A와 B를 먼저 비교하려고 한다면 A에서 B를 뺄 수도 있고 B에서 A를 뺄 수도 있지만 B에서 A를 빼야 됩니다. 왜? 투자 방향 캐시플로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B에서 A를 이렇게 B 빼기 A를 해줘야만 아래쪽도 다 그렇게 해줘야만 처음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초기 투자 비용이 큰 쪽을 앞쪽에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억, 1.2억 쭉 있는 이런 형태의 캐시플로우가 증분으로 만들어져요. 그럼 이거 가지고 계산해보면 6.4%입니다. 6.4%라는 말은 뭐예요? 이게 MARR보다 7%보다 작죠. BA가 이렇게 작으니까 따지면 A가 더 좋은 거죠. B는 탈락입니다. 이제 B는 탈락. 그 다음 두 번째 C와 B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뭐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C와 B는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은 B가 이미 탈락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한번 해보죠. 그냥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역시나 C가 초기 투자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C에서 B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렇게 IRR로 구했더니 이게 왜 하나가 더 들어갔네? 뭐 똑같습니다. 상관없어요. 네. 뭐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것도 하나가 더 들어갔네. 네. 어차피 얘도 7%보다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네 C가 더 안 좋죠. C도 탈락입니다. 그럼 C랑 A랑 봤더니 이것도 7%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요게 작다면 요것도 이렇게 해주면 돼요. C가 역시나 뭐 당연히 탈락이고 지금 현재 7% 기준에서 좋은 순서는 A, B, C 순서가 되겠습니다. 네. 이 셋 다 두나싱보다는 좋은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7%에서는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게 결론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한 결과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따라서 A를 선택했어요. A가 B보다 좋고 B가 정확히 하자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형태를 써야 돼요. 예쁘게 제가 최선을 다하는데 손글씨를 그렇게 잘 쓰는 편이 아니어서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A가 B가 C가
do nothing보다 좋다. A는 B보다, B는 C보다, C는 do nothing보다 좋다. 이런 형태가 되겠어요. 그럼 MARR이 변하면 어떻게 되겠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MARR의 변화, 즉 이자율의 변화에 따라서 ABC의 NPV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0%부터 12% 정도까지 쭉 그려놨는데 예,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복잡하죠. 막 교점이 엄청 많아요. 지금 현재 7%라서 이렇게 보면 예, 7%라서 이렇게 보면 파란색인 A가 제일 높죠. 그래서 A가 선택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7%니까 A가 제일 높죠. 그럼 B가 선택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IRR만 가지고는 솔직히 좀 분석하기가 좀 많이 힘들고요. 네, 버겁다기보다는 좀 많이 귀찮고요. 이렇게 NPV 그래프를 그려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B가 제일 높 B가 선택이 되려면 B가 A와 B보다 더 높은 쪽의 그래프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A, B, C가 있을 때 B, 이 빨간색이 제일 높은 상황이어야 되니까 빨간색이 제일 높은 지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 B가 제일 높은 지점이 되죠. 여기서는 노란색 C와 교차를 하니까 이 지점은 뭐가 되겠습니까? IRR B 빼기 C가 될 거고요. 이 지점은 빨간색과 교차를 하니까 IRR B 빼기 A가 되겠습니다. B 빼기 C는 C가 더 크니까 초기 투자 금액이 C 빼기 B로 우리가 구했겠죠. 그래서 B가 선택되는 조건은 이자율이 MARR이 요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럼 IRR C 빼기 B와 IRR B 빼기 A가 얼마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프로 그린 거를 보시면 네, 여기 이렇게 그렸는데 네, 여기랑 여기입니다. 대충 뭐 5.한 2, 3%, 5.4% 정도에서 6.한 3, 4% 정도까지의 범위일 것 같네요. 그죠? 실제로 우리가 아까 구한 거를 다시 되돌아보면 네, 여기 보시다시피 IRR C 빼기 B는 5.37%고요. IRR B 빼기 A는 6.4%입니다. 따라서 요거랑 요거 사이에 있으면 되니까 네, 5.37%에서 6.4% 사이에 이자율 즉 MARR이 있으면 B가 선택이 되겠습니다. 이걸 좀 더 확대해서 모든 케이스로 보면은 5.37과 6.4를 기억해 두시고요. 모든 케이스로 보면은 구역별로 우리가 이걸 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요거보다 왼쪽에 있는 구역은 요 구역은 이 구역에서는 누가 선택되나요? 네, 노란색이 제일 위에 있으니까 네, 0%에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한번 교차한 다음에 계속 A가 제일 좋거든요. 네, 여기서는 A가 선택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가운데니까 여기서는 B가 선택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나머지 구간에서는 B가 음수가 돼서 do nothing보다 안 좋아지기 전까지는 C가 선택이 됩니다. 네, 요걸 좀 정리를 하자면 A가 선택이 되는 구간은 그러니까 MARR를 그냥 이자율로 쓰겠습니다. 0%부터 A와 B가 교차하는 요 지점이죠. A와 B가 교차하는 지점 6.4%였나요? 5.4%인데? 왜 이렇게 오타가 많은 거야? 네, 5.4%죠. 다시 한번 보죠. 값을. 아유. 응? A와 B는 6.4%네? 아, 저기 C였구나.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 썼네. 네. 여기는 지금 C가 선택되는 영역이군요. C가 선택되는 영역이고 맨 오른쪽이 파란색이 A군요. 죄송합니다. A가 선택되는 영역입니다.
이게 오타가 아니고요. 그럼 맨 왼쪽부터 우리가 적어서 C가 제일 먼저 선택이 되니까요. C부터 하겠습니다. C가 선택되는 영역은 0%에서 이자율이 여기가 겹치는 5.4%, 5.37%였나요? 네, 거기까지고요. 그 다음 B가 선택되는 영역은 5.37%부터 여기가 6.4%였죠. 네, 6.4%까지입니다. 5.37 맞죠? 아, 또 기억력이 가물가물해. 5.37, 6.4 맞죠? 네. 고양이가 나타났네. 그 다음 마지막으로 A가 선택되는 영역이 6.4%에서 이자율이 A가 do-nothing보다는 좋아야 되니까 A 자체의 IRR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A가 음수가 되지 않는 조건이니까 7.93% 요거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A, B, C가 선택될 수 있는 영역을 우리가 다 구해볼 수가 있다. 네, 그래서 IRR을 가지고 대안 3개를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냥 주어진 MARR로 하나를 선택하는 것까지는 뭐 증분 분석 2번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특정 대안이 선택되는 영역을 구해야 된다. 그러면 이자율과 NPV 그래프까지 꼭 그려야 될 필요성이 생긴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정확한 경계를 구할 때 IRR이 쓰이겠죠. 네, 좀 어려웠죠? IRR 이제 다 끝났고요. 여러분들 심정이 이럴 텐데, 네, 저희 딸이 울고 있는 사진인데 여러분도 이렇게 울고 있지는 않을지 좀 걱정이 됩니다. 사실 이게 좀 제 입장에선 좀 재밌는 게 우리 딸이 이렇게 울고 있는 저희 딸이 울고 있는 이 모습이 뭘 되게 힘든 걸 겪거나 괴로운 일을 저희가 시킨 게 아니고요. 부모가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키즈 카페에 가서 그 키즈 카페 내부에 있는 그 전동 열차 기차를 타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기차 타라고 쌍둥이를 앉혀놨는데 낯설고 무서운 걸 많이 싫어하거든요. 약해서. 그래서 무섭다고 울고 있는 장면입니다. 기차 타고 다른 아이들은 신나서 좋아하고 있는데 어이없는 장면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보면서 비슷한 생각이 들어요. 되게 재미있고 사실은 좀 어렵지 않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단원인데 여러분들 혹은 제가 강의를 뭐 너무 어렵게 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최대한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도우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게 여러분들 입장에선 어렵다, 괴롭다 이렇게 느껴져서 울고 싶다라고 하지는 않을지 네,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내부 수익률법 강의가 끝났습니다. 네, 여러분들 예습 복습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마 들었을 겁니다. 문제도 많이 풀어보시고요. 네, 또 다른 별도의 스프레드시트 연습 문제나 실습 시간을 좀 가져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대한평가법 3가지를 다 하고 나서 종합적으로 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받아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문제 열심히 푸시고요. 복습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질문을 가장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